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역할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체온 조절을 하고 또 생명 활동을 하는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옷도 이렇게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또 때가 많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몸을 잘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예,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나든지 또 불편한 증상이 생기든지 하면은 몸을 보호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또 피부는 호흡을 이제 주관하는 기관인 폐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소화기의 비장, 위장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를 주관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피부가 코로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도 호흡을 해요. 그래서 피부 호흡이 잘 되려면 이런 조건이 이제 충분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든지 또 습하든지 또 더운 기운이 많이 몰려 있든지 찬 기운이 있으면 피부 속에 있는 탁한 기운을 잘 밖으로 빼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피부 호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피부가 가려움증이 생기든 뭐가 돋아나든 또 심하면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할 때 대개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피부에 있는 것만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요. 그렇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호흡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폐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비위 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야 이 피부 호흡이 잘하면서 피부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치료한다고 이게 치료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증상이 아토피와 건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들은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토피하고 건선은 원인과 증상이 달라요. 예, 이걸 잘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동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토피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진물이 나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부위가 대개 여기 팔의 내측이라든지 무릎 뒤쪽 오금 있는 부위 또는 이제 접히는 부위 이런 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인은 음식이나 소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우리 식생활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 자극 있는 음식 먹죠. 기름진 거, 인스턴트. 이런 걸로 인해서 속에 이제 열이 많이 쌓이게 되거나 또는 위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이러면은 주로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부위는 이렇게 내측으로 잘 생기는데 반대로 건선인 경우에는 이건 건성이에요. 그래서 진물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이 내측보다는 바깥쪽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거칠어져요. 예, 근데 이 원인은 몸속에 열이 쌓여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그렇죠? 가렵고, 또 이제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색도 이제 변색이 되거나, 또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물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아토피, 건선 이렇게 해갖고 두리뭉실하게 치료를 하다 보면 거의 치료를 한 가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겉만 매끈하게 해주는 거고 쭉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겉에 있는 나쁜 기운이 오히려 속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아토피인지 건선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원인도 다르죠. 증상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잘 되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원인을 잘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외인성이라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계절이 변화했다든지 기후의 변화가 됐을 때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피부가 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피부에 문제가 오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이제 내인성이라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로 피부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폐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비위 기능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음식이 이제 좋지 않거나 과로를 하거나 또 술들 많이 드시잖아요. 술 이런 걸로 그런 영향에 의해서
몸속에 열이 많이 쌓이면은 또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요새 보면 환경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탁한 공기를 많이 쏘인다든지 해서 나쁜 기운, 나하고 맞지 않는 나쁜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약도 독한 약 많이 쓰거든요. 약독에 의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피부에 문제가 오더라도 그냥 한 가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를, 원인을 아주 세심하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진맥을 해서 왜 올까? 왜를 치료를 하면 결과가 되는 그 피부의 질환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피부 한 가지를 치료를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 난 것만,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여기 피부 발생 부위에 따라서도 이제 원인을 다르게 보고 원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대상포진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게 예전에는 별로 없던 증상이거든요. 아토피, 건선, 대상포진 이런 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증상들인데 최근에는 대상포진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 대상포진이 오는 원인은 체력이 굉장히 딸려지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또 음식을 너무 과음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거나 이래도 우리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대상포진인데 이거는 증상도 그렇고 부위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오고 또 나타나는 그 증상도 어떤 분들은 조그맣게 수포가 돋기도 하고 또는 넓게 포진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 표현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증상이 굉장히 가렵거나 또는 따갑거나 쑤시고 아프거나 이게 통증이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진통제를 가지고 통증은 줄여줄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위가 늘 감각이 둔하다든지 뭐 따끔따끔하다든지 이런 걸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얼굴 머리 쪽으로 올 때는 뭐 실명이 된다든지 또는 머리 쪽에 문제가 온다든지 이렇게 심한 증상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대상포진은 상당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이 강력한 진통제를 가지고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허증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양방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진통제 써서 통증만 줄여두면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 마무리가 안 되면 한의학적으로 이제 이 체력을 보충하고 화를 흩어주고 통증을 없애주는 이런 치료를 병행을 하면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이 대상포진은 왜 중요하냐면요. 후유증이 생겼을 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면은 체력이 딸릴 때마다 그 대상포진이 왔던 부위로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가렵고 따갑고 뭐 아프고 이런 게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치료를 잘 안 해주면 나중에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폐혈증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심한 질환으로 전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치료를 잘 해놔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대상포진이 오는 원인도 비위 기능이 허하든지 중기가 부족하든지 혈열이라고 해서 피가 더워지는 경우 있어요. 이제 열이 많이 쌓이거나 무리를 했거나 이러면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으로 대상포진이 오기 때문에 원인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원인을 없애면 되니까. 이게 원인을 모를 때가 답답한 거예요. 그냥 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두리뭉실하게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에 맞는 치료로 마무리를 꼭 하셔야 된다. 가볍게 봐야 되는 증상은 아니에요. 예.